자, 오늘은 이제 모스펫.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이 스위칭 소자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모스펫을 했는데, 메탈 옥사이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그래가지고, 얘는 정션에 의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필드 이펙트에 의해서 길이 생겼다가 끊어졌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속으로 스위칭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모스펫을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을 하면,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가 이제 화살표가 나와 있는 부분, 화살표가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조절하는 부분 해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소스라고 얘기를 하고, 지난 시간에 안 했던 듯한 느낌이 드네요. 예. 지난 시간에 빼먹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예, 드레인이고, 여기가 이제 게이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는 우리 똑같이 하면 여기가 컬렉터, 여기가 에미터, 여기가 이제 베이스였는데 그 기능하고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는 바이폴라 BJT는 이 베이스로부터 에미터에 전류가 흘러 들어갈 때 그 전류에 비례해서 컬렉터 에미터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스로부터 게이트까지의 이 전압에 비례해서 요 드레인과 소스의 여기에 저항이 가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전류 제어로 이 전류를 제어하는 반면에 얘는 이 전압 제어로 여기에 저항을 제어하는 디바이스다 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요거 얘기를 하면 지난 시간이나 한 2주 전쯤이네요. 우리가 다이오드로 얘기를 하면서 다이오드를 병렬 연결해서 쓰려면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왜? 이게 전류가 통과할 때 하나가 열이 나면 얘가 열이 나니까 이게 줄어든다 그랬어요. 여기 드랍 볼테이지가 줄어들면서 일로 전류가 쏠려요. 이게 포지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A 걸릴 때 여기 50A, 50A 이렇게 놓으면 어느 순간 뻥 터진다 그랬어요. 이 BJT도 마찬가지예요. BJT도 두 개를 이렇게 만약에 병렬로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베이스 커런트를 하면 이거 두 개의 HFE가 거의 완벽하게 같아야 사실은 병렬 구동을 할 수 있어요. IC 안에서는 이렇게 구동을 해요. IC 안에서는 어차피 아주 작은 영역에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HFL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구동을 해도 되는데, 이거 두 개가 다른 HF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얘도 마찬가지로 세츄레이션 볼테이지가 있어요. 이거를 VC 컬렉터 에미터 세츄레이션 세트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보통은 한 0.2V에서 0.5V쯤 된다고 BJT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열이 나면 줄어드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BJT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병렬 연결을 해서 이렇게 쓰다 보면 잘못하면 한쪽으로 전류가 쏠려서 그쪽으로 전류가 확 쏠리면서 얘가 터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병렬 운전이 어려워요. 근데 얘는 이 모스펫은 얘가 저항으로 보이죠? 여기가 이렇게 우리가 병렬 연결을 해도 이렇게 병렬 연결을 해도 얘가 저항으로 보여요. 그럼 저항이란 얘기는 열이 나면 저항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전류가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스펫은 그냥 병렬 연결, 아무 생각 없이 병렬 연결을 해도 한쪽으로 전류가 쏠릴 것 같아서 얘가 열이 나면 저항이 높아지니까 반대쪽으로. 저항이 높아지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되니까 얘는 자연히 분산이 돼서 모스펫은 이 소자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병렬 운전을 해도 크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거나 막 이렇게 전류가 어떻게 쏠릴까 이런 거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디바이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이 모스펫에 대해서 조금 더 성질을 좀 알아보려면 일단은 기생 성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생이라고 하면 이거 페라스틱이죠. 페라스틱 어떤 패러사이트 그래가지고 사실 페라스틱이라는 단어를 잘 사람들이 모르다가 기생충 영화가 나오면서 이제 패러사이트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그냥 일반 우리가 그냥 섞어 쓰는 명사로 이렇게 돼버렸는데,
어쨌든 이 기생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성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모스펫의 소스로부터 드레인까지의 요 다이오드. 소스로부터 드레인까지의 다이오드. 한 가지 모스펫에서 우리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얘도 NPN 트랜지스터, PNP 트랜지스터와 똑같이 PMOS가 존재해요. 이렇게 이게 소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드레인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 다음에 소스로부터 볼테이지가 떨어질 때 얘가 온이 되는 이런 형태의 모스펫이 존재를 해요. 근데 얘는 잘 안 써요. 요 이유는 요 기생성분 다 얘기를 하고 요 이유를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요거는 좀 이따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많이 쓰는 엔모스만 상대로 엔모스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이오드는 그냥 내가 의도해서 붙인 게 아니라 모스펫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다이오드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얘는 기생 다이오드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게이트와 이 소스 사이의 캐패시터. 그 다음에 드레인과 게이트 사이의 캐패시터. 그 다음에 좀 덜 중요하지만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캐패시터. 이 세 개의 캐패시터가 존재해요. 캐패시터가 존재한 이유는 우리가 이 모스펫의 구조상에서 보면 여기다가 그 옥사이드 층을 깔았죠? 그 다음에 여기다 게이트를 깔았지? 게이트 메탈을 깔았죠? 그럼 얘는 어쨌든 PNP 이렇게 되지만 얘는 도체죠. 예. 근데 도체와 도체 사이에 부도체가 존재하면 다 뭐라 그랬어요? 캐패시터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 리니어 소재 할 때 도체와 도체 사이에 부도체가 놓이게 되면 걔는 다 캐패시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에 의한 캐패시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요 기생 다이오드서부터. 자, 이 기생 다이오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게 편할까, 없는 게 편할까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있는 게 편할까, 없는 게 편할까를. 근데 나보고 솔직히 그 설계자 입장에서 있는 게 편해, 없는 게 편해 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없는 게 편해요.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게 더 많아. 네, 근데 있는 게 편한 경우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있는 게 편한 경우는 얘가 이제 기생적으로 달려있죠? 기생적으로 달려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인버터 구조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가 1, 2, 3, 4라고 했을 때 1번, 4번을 키고 2번, 4번을 2, 3번을 만약 1번, 2번 키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통하니까 안 되니까 1번, 4번을 키고 2번, 3번을 껐다라고 하면 여기 어떤 부하가 있을 때 그러면 얘랑 켜지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지. 그죠? 이렇게 흐르죠. 그 다음에 얘를 끄고 얘를 켰다 그러면 전류가 이번에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DC를 줬는데 이렇게 DC를 줬는데 이렇게 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걸 플러스라고 본다면 그 다음 이렇게 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켜지는 시간과 이렇게 켜지는 시간을 동일하게 유지를 하면 얘 입장에선 얘는 교류가 되죠. 전류가 한번 이렇게 흘렀다가 한번 이렇게 흐르니까 이걸 플러스로 보면 이걸 마이너스로 볼 수 있으니까 그냥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로부터 우리가 교류를 얻어낸다라고 해서 인버터라고 불러요. 왜 인버터냐? 우리가 렉티파이어는 뭐죠? 교류로부터 직류를 얻어내는 게 렉티파이어죠. 정류하는 거. 그거에 반대다 그래서 인버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인버터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이제 이 스위칭 소자들이 개발되기 전에 다이오드만 있다가 이런 스위칭 소자가 있으면은 참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좋을 텐데 라고 했는데 드디어 스위칭 소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렉티파이어의 반대인 인버터다. 야, 이거는 인버팅 기능도 있어. DC로부터 옛날에 AC로부터 DC밖에 못 얻었는데 DC로부터 AC도 얻어낼 수 있어. 그런 의미인데 요새는 인버터란 표현 대신에 AC, DC란 표현을 해서 DC, AC 컨버터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DC, DC 컨버터 이것도 할 테지만 나중에 이제 강의 이제 더 발전이 되면 할 테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인버터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다이오드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가 이렇게 켜지고 이렇게 켜지는데, 만약에 이렇게 켜지거나 이렇게 켜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이 로드를 통하지 않고 전류가 직접 그냥 흘러버리죠. 그럼 얘는 저항이 뭐 수미리옴, 뭐 수십 미리옴 이 정도인데, 여기가 만약 100볼트다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전류가 흐르겠죠. 이걸 우리가 얘를 암이라 그러고 암숏이라 그래요. 암이 쇼트가 났다. 그래서 암숏. 또는 이제 숏스루라 그래서 쇼트가 그냥 암을 그냥 통과해버리는. 그래서 숏스루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암숏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인버터에서는 이게 가장 큰 사고야. 전류가 어마어마한 몇백 암페어가 흐르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죠? 다 기화돼요. 빵 하고 터져요. 뭐 실제로 터트려 보면 막 옆에서 대포 쏘는 소리가 나요. 이게 한 400암페어 뭐 이렇게 터트려 버리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켜졌다가 바로 탁 이렇게 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켜다 팍 키면 얘가 미처 안 꺼졌는데 얘가 켜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키냐면, 얘를 이렇게 켰다가 확실하게 껐다가 일정 시간 다음에 얘를 켜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이게 1, 4번이, 예를 들어서 1, 4번이 켜졌다라면 2, 3번이 켜지는 시간은 여기 이렇게 어느 그 데드 타임이라 해서 요 시간대를 둬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자, 이렇게 켰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 순간 껐어. 그럼 얘가 L부하였어요. 그럼 L에 전류가 갈 데가 없죠. 이렇게 키다가 꺼버리면, 그러면 L의 작용은 뭐예요? 그 전류를 어디론가 흐르기 위해서 양단 전압을 무한대로 올려서 어느 놈인가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다이오드가 없다란다면 얘는 딱 켰다가 이렇게 몇 번 하면 얘는 전압으로 다 죽어요. 그러면 이 다이오드의 역할은 뭐냐? 자, 전류가 나는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 그럼 이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소스 쪽으로 그냥 흘리고, 이 다이오드를 다시 통해서 이렇게 이 길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켰다가 꺼지는 순간에 반대쪽 다이오드를 타고 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프리힐 다이오드다 라고 불러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모스펫이 아니라 단순히 BJT 같이 이런 기생 다이오드가 없는 이런 걸로 인버터를 만들었다. 여기다가 모터보아 같은 걸 달았다. 그러면 켰다가 끄는 순간 얘는 내압으로 죽어버려요. 이 인덕터에 의해서. 그러면 이 다이오드는 없으면 반드시 달아줘야 되는 다이오드죠? 얘는. 근데 모스펫에는 그냥 기생적으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굳이 얘를 달 필요가 없다. 이게. 근데 이제 이 다이오드가 그러면 이 기생 다이오드가 그럼 능력은,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켰을 때 100A가 흘렀으면 껐는데 얘는 순간적으로 100A죠. 그럼 이 다이오드가 100A를 흘릴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얘는 기생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100A가 안 될 수도 있죠. 내압이 안 될 수도 있지. 그러면 사실 얘는 달아봐야 말짱 꽝인데 안심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얘가 250V에 예를 들어서 뭐 10A용 모스펫이다 라고 하면 이 다이오드는 내압은 250V를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이 전류는 거의 3배까지 흐를 수 있어요. 30A 이상 흘릴 수 있어요. 기생 다이오드지만 굉장히 빵빵한, 메인보다 더 큰 전류를 흘려도 전류로 죽지 않는 그런 기생 다이오드다. 그럼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얘의 문제, 기생 다이오드의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점은 속도가 느리다. 속도가 느리다라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 싱크로너스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켰다가 끌 때 얘를 이렇게 끄죠? 끄면 이 다이오드 통해서 흘러야 되는데 끌 때 흐르는 길이 뭐냐면 요거랑 요거죠. 그래서 얘에서 이렇게 끌 때 상대편 쪽 모습에서 이렇게 켜주는 그런 동작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싱크로너스 방식에서 여기 이런 인버터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뭐 DCDC 컨버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덕터가 있고 뭐 이렇게 여기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요런 식의 어떤 DCDC 컨버터다 하면 이 다이오드 대신에 여기를 모스펫을 사용을 해가지고 온 했다가 얘가 온 했다 오프할 때 이 모스펫을 켜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싱크로너스 방식이다 해서 요새는 이런 식의 걸 더 많이 써요. 이런 다이오드의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단점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실리콘 기반이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경우는 GAN 같은 경우는 얘가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그래서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나오면서 얘가 또 이제 단점이 극복이 되는. 실리콘 기반에서는 이 다이오드 속도는 일반 제네랄보다 더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럼 이제 이건 좋은 경우를 얘기한 경우, 나쁜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는 뭐냐? 자, 우리가 모스펫을 만약에 여러 가지 스위치로 사용을 한다라면 배터리 보호 시스템 같이 만약에 여기에 모스펫을 사용을 했다. 이렇게. 그러면 배터리 보호 시스템이라는 거는 얘를 충전할 때나 방전할 때나 얘를 보호를 해야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위치를 달았으면 여기가 숏이 나서 전류가 확 흘렀을 때 얘가 끊어버릴 수가 있죠. 오프하면 끊어버리면 전류가 안 가. 근데 이거는 방전할 땐 보호가 되는데 충전할 때는 얘를 아무리 꺼도 이 다이오드를 통해서 그냥 충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과충전에서 얘를 끊고 싶은데 모스펫을 이렇게 달아놓으면 얘가 다이오드 때문에 그냥 얘를 아무리 꺼도 그냥 흘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스펫은 절대로 이렇게는 스위치를 못 쓰고 일반적으로 스위치를 쓰는 방법은 여기를 이제 이렇게 백투백으로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써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온오프를 같이 하면 자, 이쪽 방향에서는 얘가 스위칭 작용을 하고 이쪽 방향에서는 얘가 스위칭 작용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여기를 부하를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이오드는 하나만 가지고는 완벽한 스위치가 안 된다. 왜? 이 다이오드 기생 다이오드 때문에.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생 성분은 다이오드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은 프리힐 다이오드. 프리힐 다이오드의 역할을 한다. 나쁜 점은 속도가 느리다. 또 하나는 완벽한 스위치로 동작하려면 완벽한 스위치 동작을 위해서는 두 개의 다이오드가 필요하다. 다이오드가 아니라 FET가 필요하다. 모스 FET 필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생성분. 자,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요거부터 할게요. 소스와 게이트 사이에 C의 G 게이트 소스 사이에 요 캐패시터. 자, 모스펫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으냐 하면은 자, 이 CGS가 이게 충전되면 얘가 ON이에요. 얘가 방전되면 오프예요. 다시 말해서 이 게이트를 갖다가 얼마나 빨리 충전했다가 빨리 꺼내내느냐에 따라서 이거의 속도가 좌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모스펫은 어떤 식으로 드라이브를 하냐면 이렇게 저항을 넣어서 드라이브를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걸 좀 빠르게 한다 해서 여기다가 다이오드를 달아서 저항을 좀 작은 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저항을 넣어서 사용을 하는데 얘를 그냥 이렇게 캐패시터로 본다면 우리가
저항의 이 캐패시터가 이렇게 있는 형태죠?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구형파를 줬을 때 여기 전압을 잡아보면 이 저항을 통해서 이 캐패시터가 충전되는 이 전류에 따라서 얘 충전의 속도가 달라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이펙트가 달라지죠? 그래서 저항을 줄이면 줄일수록 더 빨리 충전이 되죠. 얘가 빨리 충전이 되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저항을 이렇게 바꿔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전류의 증가라고 볼 때 만약에 얘를 100ohm이 만약 이렇게 전류가 증가를 했다면 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ohm 이하, 5ohm이나 이렇게 되면 이 전류 증가가 빨라져요. 이게 우리가 이 전류의 증가가 빠르다라고 하는 거를 바꿔 얘기하면 자 스위칭 로스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표현과도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스위치가 전압이 걸려 있고 전류가 제로면 얘는 오프죠. 예. 반대로 전압이 제로고 전류가 어느에 걸려 있으면 얘는 온이고 여기가 온이고 얘가 오프예요. 그럼 이 사이를 이렇게 가야죠. 예, 이 사이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는 전력 소모 제로, 이때도 전력 소모 제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이에서는 전압 곱하기 전류에 보면 어떤 이런 값이 나오죠? 이 값 자체가 뭐예요? 이게 스위칭 로스, 스위칭 손실. 그럼 얘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스위칭 손실이 작아지겠죠. 그럼 우리가 가급적인 빠른 디바이스를 해야 스위칭 손실이 작아져요. 그죠? 그러면 모스펫에 있어서 얘를 만약에 줄였다. 그럼 스위칭 손실이 작아지는데 그럼 얘 안 쓰면 안 되나? 얘 안 쓰면 이런 생각도 들죠? 뭐 여기 뭐 1옴, 2옴 넣는 0옴 넣는 게 낫겠네요. 0옴 딱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쓰면. 왜? 자, 얘가 여기가 C예요. 여기가 PCB 패턴이 아무리 내가 잘 굵게 만들어도 여기 뭐가 존재? L이 존재해요. 기생 인덕턴스가 존재해요. 여기 구형파를 줬어. 이 구형파라고 하는 거는 모든 주파수가 다 포함이 돼 있죠. 이 슬로피 높으면 높을수록 풀에 트랜스폼 해보면 그러면 여기 LC 공진에 딱 맞는 놈이 그 중에 하나가 생겨서 여기서 반드시 공진이 일어나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LC, R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를 만약에 구형파를 이렇게 준다라고 할 때 L하고 C하고 R에서 이 R을 우리가 이제 이거 뭐 라플라스 변환이 뭐 복잡하지만 어쨌든 R을 제로로 주면 얘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영원히 진동할 거고 그죠? 어떤 주파수 요거 주파수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 R을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얘가 딱 이렇게 막 진동이 막 이렇게 짧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진동이 멈추면서 이렇게 크리티컬 댐핑 들어가요. 그렇게 되는 R을 구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는. 근데 그거는 딱 정해져 있지 않지. 왜? 여기에 스위치의 이 길이에 따라서 L 값이 달라지죠? 그 L 값에 따라서 그거에 이렇게 되는, 온 할 때 이렇게 되는 이런 공진을 저항을 높여가면서 얘를 줄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는 엄청난 노이즈 소스가 돼서 얘 자체가 얘가 스위치가 온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노이즈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CGS를 충전하기 위한 우리가 게이트 저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게이트 저항을 우리가 가장 낮은 미니멈 값은 우리가 모스펫의 스펙에서 주는 게 아니라 내 회로에서 이 기생 L 값에 따라서 그거의 링잉이 없어지는 그거를 저항을 택해서 우리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했는데 게이트 저항을 막 이렇게 조정을 했더니 게이트 저항이 예를 들어서 막 12ohm을 써야지 없어지는데 그렇게 되니까 속도가 너무 느려. 그랬을 경우는 뭐를 건드려야 될까요? PCB의 패턴상의 L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PCB 패턴상에서 드라이버와 모스펫까지 거리를 줄이든지 인덕터를 줄이려면 두께를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스펫을 달 때 게이트와 모스펫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기생 인덕턴스가 생기고 그거에 따라 저항을 증가시켜줘야 되는데 저항을 증가시키게 되면 모스펫 속도가 느려지고 그렇게 되면 패턴상에서의 문제점이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CGS 캐패시터는 캐패시터죠? 예. 캐패시터인데 캐패시터는 뭘로 죽어요? 우리 뭘로 죽는다 그랬지? 캐패시터를 죽일 수 있는 거? 인덕터를 죽일 수 있는 건 전류. 캐패시터를 죽일 수 있는 건 전압. 예. 전압으로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얘는 내압이 있다. 이 내압은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인데 통상적으로 20V 미만이에요. 통상적으로. 만약에 여기 순간적으로 뭐 한 100V 걸었다 그러면은 이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있는 이 옥사이드 층이 내압으로 파괴가 되면서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세 단자가 다 쇼트. 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내압으로 죽었을 때 올 쇼트예요. 여러분들이 모스펫을 찍다가 세 단자가 다 쇼트가 됐다. 그러면 얘는 게이트가 뭔가의 전압을 맞아서 내압으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 내가 피모스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잘 안 쓴다고 얘기했죠? 만약에 여기가 100V 이렇게 걸렸는데 만약에 여기가 P모스 여기가 N모스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킬려면 여기서 그라운드에서 뭐 한 15V, 12V 주면 되니까 얘는 어렵지가 않아요. 주는 게. 근데, 자, 얘는 여기, 이 게이트가 100V랑 딱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오프. 그 다음에 100V에서 한 12V쯤 내려줘야. 그러니까 여기가 100V라면은 예를 들어서 한 88V쯤 돼야 온.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보통 동작을 시키면 그라운드 레벨에 붙어서 동작이 되죠? 그럼 여기서 얘를 온할 때 100V 주고, 오프할 때 88V 주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뭐 하려면 뭐 못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 뭐 제너 다이오드 잔뜩 달아주고,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얘를 잘 동작시키기는 어려워요. 그 피머스를 쓰는 경우는 얘가 여기가 그냥 한 12V나 이렇게 되면 얘는 그냥 그라운드로 내려도 12V 이상 안 벗어나니까 그냥 그럴 땐 써도 돼요. 근데 여기 볼테이지가 뭐 한 50V 이상 됐다. 그럼 얘를 구동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냥 그럴 때는 엠머스 두 개를 쓰고 요건 뭐 나중에 저 게이트 쪽 저 스위칭 소재도 다 끝내고 나중에 이제 게이트 쪽으로 한번 이렇게 뭐 드라이빙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좀 정리를 해서 그때 한번 다시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엔모스 해가지고 여기에 적당한 게이트 드라이브, 절연형 게이트 드라이브를 써서 보통 동작을 시켜요. 그래서 피머스를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게이트 소스 간의 내압이 불과 10몇 볼트밖에 안 된다. 많아봐 20볼트다. 이거 넘어가면 얘는 죽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스펫이 죽는 사고에 상당히 많은 포션이 이 게이트 소스 사이에 캐패시터가 파괴되면서 죽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 캐패시터. 자,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의 캐패시터는 우리가 따로 이름이 있어요. 밀러라고 하는. 밀러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따서 밀러 캐패시터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의 이름이 붙었을 정도면 모스펫의 기생소자 중에 가장 중요한 예를 들어서 이 다이오드에 뭐 누구 다이오드, 뭐 뉴튼 다이오드 이런 말 표현 안 하잖아. 근데 얘는 밀러 캐패시터라고 하는 밀러 효과를 발견하신 분의 이름을 따서 밀러 캡이라고 붙어 있는데, 자, 이 밀러 캡은 왜 중요하냐? 우리가 모스펫의 동작을 이해 못하는 동작을 할 때 이 밀러 캐패시터를 이해를 하면 밀러 캐패시터에서부터 이게 다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하나 이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에 그냥 저항이 있고 여기가 400V가 이렇게 걸려 있다. 그다음 여기가 이제 A라고 하는 어떤 포인트고 여기에 적당한 저항을 통해서 여기 게이트 드라이버가 이렇게 온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B점이라고 한다면 자, 일단 B점은 여기가 이 스위칭을 이렇게 주면 어떤 스위칭을 만약에 이렇게 줬다라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예, 여기 B점은 그러면 이 올라가는 이 동작 어느 순간에 얘가 켜지는 효과가 발견이 돼요. 얘가 켜진다. 어느 순간에. 근데 그러면 이제 A점을 한번 봅시다. 얘가 꺼져 있어. 그럼 얘가 꺼져 있으니까 여기는 몇 볼트 걸려요? 여기가 400V니까 꺼져 있으면 스위치 양단에 전압이 다 걸린다 그랬죠? 400V 걸리겠죠? 여기서 지금은 얘는 400V예요. 여기가 400V야. 400V로 있다가 꺼져 있는 순간에 그럼 어느 순간에 여기서 켜진다 그러면 얘가 온이 되는 거죠? 그럼 A점은 몇 볼트가 돼요? 얘가 온이 됐으니까 스위치 양단에 전압이 0이라 그랬죠? 그럼 몇 볼트 걸려야 돼? 0볼트. 그럼 400V에서 켜지는 순간에 0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칭이 되는 거야. 얘 온오프 온오프 온오프로 하면 여기가 A점이 0,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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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온 됐을 때 0, 꺼졌을 때 400. 자, 그러면 꺼졌을 때 400이 되는데 켜졌을 때 0볼트가 되는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켜졌을 때 A점이 400에서 0으로 떨어지는데 여기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밀러 캐패시터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자, 얘는 0에서 뭐 10볼트라고 한다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한 400볼트는 좀 안 되지만 한 300, 한 90볼트쯤 이렇게 차징이 돼 있죠. 이렇게. 근데 얘가 켜지면서 순간적으로 여기 0볼트로 바뀌어요. 그죠? 자, 우리가 LDT분의 DI가 V라고 그랬고 CDT분의 DV가 I라고 그랬고 캐패시터에서 이거 기억나죠? 네, 이거 그 L하고 C 할 때 했던 거. 근데 이 양단의 전압이 순간적으로 얘가 0으로 바뀌어버리면 이거 390V 유지할 수 없이 얘가 방전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전류가 CDT분의 DV에 해당하는 전류가 일로 흘러요. 그죠? 흘러서 일로 가는 거야. 이 그라운드 쪽으로. 얘가 켜짐으로써. 자, 이때 얘가 전류를 이렇게 전류를 땡기려면 어디서부터 땡길 수밖에 없냐면 얘한테부터 땡길 수밖에 없죠? 얘한테밖에. 근데 얘는 여기를 차징을 해야 되는 놈인데 일로 차징을 못하고 일로 뺏겨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켜지는 이 순간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켜지는 순간에 얘가 뺏기는 구간, 얘가 온이 되는 그 타이밍 동안 전류가 이쪽으로 뺏겨지면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플랫한 구간이 생겨요. 플랫하면서 다시 얘가 다 켜지고 난 다음에 얘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가 밀러 이펙트 구간이다. 밀러 효과 구간이다. 밀러 구간이라고, 밀러 이펙트 구간이라고 불러요. 그럼 만약에 여기 전압을 같이 도시를 하면 A라고 하는 포인트의 전압이 여기가 밀러 구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냥 400을 유지하겠죠? 400을, 여기가 400을 유지하다가 밀러 구간이 시작하면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밀러 구간이 끝나면 0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쭉 떨어지다가 이제 밀러 구간이 끝나는 순간 0이 되겠죠. 사실은 표현은 반대죠. 왜냐하면은 밀러 구간, 그러니까 이 전압이 떨어졌기 때문에 밀러 구간이 생긴 거지, 사실을 따지고 보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4000V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모스펫이 4000V까지 가는 건 없겠지만, 그러니까 겁나는 볼테지, 만지기 겁나는 볼테지다. 근데 여러분들 오실로스코프로 실험해봤죠? 네. 오실로스코프 그라운드 잡고 여기는 12V 안 되니까 그냥 막 찍기가 좋아. 근데 여기를 찍으라 그러면 여기는 0에서 4000V로 왔다 갔다 하는 라인인데
일반 모스펫, 일반 프로브로 여기를 못 찍어요. 프로브는 견딜 수 있는 게 기껏 해봐야 400V, 뭐 600V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고압 프로브로 찍어야 돼. 고압, 고내압을 견딜 수 있는 걸로. 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가까이 가려 그러면 여기서 코로나 방전을 해요. 지익 하고 고압 프로브가 아니면 찍지도 못할 뿐더러. 그러니까 얘가 동작하는지 찍어볼 수가 없어. 여기만 찍어볼 수 있다면 여기서 이런 모양이 보였다. 얘는 정상 동작이다. 아, 이 모스펫은 정상 동작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밀러 구간만 봐도. 또 하나. 밀러 구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 밀러 이펙트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자, 아까랑 같이 인버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여기는 뭐 저항이라고 합시다, 그냥. L이 들어가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뭐 기생이 이렇게 있을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온이죠. 그래서 뭐 1, 4번이 뭐 1, 2, 3, 4 했을 때 1, 4번이 온이면 자, 2번, 4번이 2번, 3번이 여기 온이 되고 요 타이밍이 우리가 데드 타임이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요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제 다 꺼지고 다시 이렇게 켜지는 입장에서 얘는 오프가 된 상태죠. 4번을 봅시다. 이렇게 1, 4번 켰다가 다 오프했다가 그 다음에 2, 3번을 키는 과정에서 이제 얘는 오프가 돼 있는 상태죠. 됐다가 오프가 돼 있는 상태야. 그 다음에 3번이 딱 들어온 상황에서는 오프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근데 요 포인트가 지금 얘가 아까 이제 오프가 돼 있으니까 여기가 0V죠. 그죠? 그 상황에서 3번이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 볼테이지는 몇 볼트로 바뀌어요? 400V로 바뀌죠? 이게 알겠죠? 400V 딱 바뀌는 그 순간. 자, 그럼 요 순간에 여기는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제 그라운드 잡혀 있겠죠? 왜냐면 오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가 얘가 켜지는 순간에 0에서 400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에 밀러 캡이 이렇게 있는데, 자, 얘는 0으로 잡고 있지만 여기는 기생 L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순간적으로 여기가 순간적으로 만약에 어떤 전압이 팍 튀었을 때 이 L 자체가 그 전류를 막고 있어요. 이쪽으로 흐르는 거를. 그럼 다시 말해서 3번이 0에서 400으로 딱 온이 됐을 때 이 밀러 구간을 타고 전류가 흘러요. 얘는 0으로 돼 있고 순간적으로 얘가 400으로 올라갔으니까. 그죠? 네. 그 전류가 흐르는데 자, 이 전류를 얘가 충분히 못 빼줘. 왜? 여기는 거리가 멀고 L이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 이 캡을 순간적으로 살짝 차징을 해요. 얘가. 그러면 자, 얘는 꺼져 있어야 되는데 얘가 빡 켜지는 순간 얘가 순간적으로 켜졌어. 그러면 무슨 전류가 흘러요? 암전 전류가 흐르죠. 자, 이 암전 전류는 크지는 않아요. 얘를 죽일 정도로만 이렇게 뻥하고 크지는 않는데 자, 중요한 거는 얘의 슬로프가 무지무지하게 빨라요. 살짝 켜지는 그 슬로프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팍 커지지는 않고 그냥 살짝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정도인데 이 전류의 슬로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예요. 슬로프가. 자, 그러면 dt분의 di가 빠르다. 이거 뭐랑 연결되는 거 있죠? dt분의 di가 빠르다. 어딘가에 기생 L과 만나면 걔가 뭐다? 기생 L과 전압이다. 그럼 여기는 이 라인은 저기 어디서부터 그 캐패시터부터 올 수밖에 없는 라인이 여기는 반드시 기생 뭐가 존재? 기생 L이 존재해요. 근데 그거에 dt분의 di랑 만났어. 그럼 여기서 L dt분의 di에 의한 이런 전압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이게 서지 전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내회로 전반을 다 돌아다니고 나중에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노이즈에 관련돼서 EMI 노이즈를 갖다 막 방사를 시키는. 예. 그러니까
그 내 회로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남의 회로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그 노이즈에 거의 주범격으로 동작을 한다. 왜? 밀러 이펙트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인을 알았으니까 막아줘야 되죠. 어떻게 막아줄 수 있느냐? 자, 이 밀러 캡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는 많지가 않아요. 양은 크지가 않아. 슬롭이 굉장히 빠르다 뿐이지. 그런 걸 빼주면 되겠죠? 네, 여기다가 저항 하나 달아주면 돼요. 항상 모스펫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여기다가 저항을 달아주는 게 좋아요. 얘가 보통은 10옴에서 5에서 한 20옴 사이. 예, 여기 요 게이트 저항은 시리즈 저항은 이렇게 되고, 요 저항은 보통 10kg에서 한 47kg. 요 정도. 수십 킬로 옴을 이렇게 달아주면 돼요. 예외는 있어요. 이걸 달아주지 않아야 될 때도 물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상측단을 어떻게 드라이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어쨌건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무조건 이 저항을 달아줘 버릇해야 된다. 왜? 그래야 밀러 이펙트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얘가 CGS 캡이 충전되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스펫의 기생소자 세 번째 얘는 중요하지 않은 캡이에요. 이거는 몰라도 돼. 생각 안 해도 돼. 예. 생각 안 해도 되는 캐패시터고, 중요한 거 세 가지. 이 다이오드, 그 다음에 여기 게이트 소스 간의 캐패시터, 그 다음에 밀러 캐패시터. 참고로 얘기해서 이 밀러 캐패시터는 굉장히 큰 캡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스펫을 갖다 이렇게 있으면 보통은 여기가 게이트 소스, 가운데가 드레인 소스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모스펫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여러분들이 재보려면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일단은 요 다이오드가 살아있는지를 먼저 보거든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드레인에다가 마이너스를, 까만색을 대고 게이트에다 플러스를 댔어. 그럼 여기가 충전이 되죠? 이렇게 충전시키죠? 충전이 되죠? 그죠? 이렇게 충전이 되면 얘는 온 상태를 유지해요. 모스펫을 그냥 빼도 얘는 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순간에 다이오드랑 드레인과 소스 사이를 잡아보면 얘가 쇼트된 것처럼 보여요. 여기도 쇼트된 것처럼. 왜? 모스펫이 온이니까 그냥. 예. 그럼 이 모스펫 내 앞으로 죽었네? 그러고 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여기를 다 방전을 시켜서, 얘를 확실히 끄고, 그때도 쇼트다 그러면 얘는 죽은 거고, 그렇지 않고 얘가 회복이 돼서 여기 다이오드가 보인다. 이렇게 하면 오픈돼, 이렇게 하면 다이오드가 보인다. 라고 하면 이 모스펫은 정상 동작. 그러니까 이 모스펫에 그냥 단품 모스펫을 여러분들이 멀티미터 가지고 다이오드 측정하는 걸 가지고 이거를 측정해 볼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지 죽었는지를,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모스펫을 하나의 테스트하는, 수익 검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밀러 캐패시터를 이렇게 충전시키는 방법. 자, 그래서 오늘은 모스펫은 한 요 정도까지 하고, 자, 오늘 마칠게요. 여기서.